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저는 어제 오후 5시부터 6시 사이가 상당히 바빴는데 여러분은 좀 한가하셨습니까? 저랑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바빴어요. 여러 종목을 또 편입도 해야 되고 그래서 기존의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저도 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채워야 되는데 어제 많은 부분을 일부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또 진행도 했고요. 저는 원래 계획대로다가 지금 9월 추석 연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전체 비중이 한 70% 정도의 종목당 비중이죠. 종목당 비중 기준으로 한 70% 정도는 충분히 매수를 좀 해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모니터링 하던 종목 제가 보자고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자, 그 종목들을 저는 매수를 또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고 공유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참조하시면 되는 것들이죠. 또 뉴스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경제 TV나 이런 채널들 보시면서 여러분들 다 참조하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제 채널 보시는 이유는 어떻게 주식을 어떻게 거래하는가에 대해 참조를 많이 하시기 위해서 보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뭐 레커멘딩 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사고 싶은 주식들을 어떻게 합니까? 예,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 저는 매수 시나리오대로 들어오는 것들을 매수를 해 나가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전략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 같이 공유해 나가는 그런 채널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런 과정에서도 또 여러 가지 도움을 또 드리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매일같이 제 채널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서 같이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 종목에 대해서 저는 매수를 좀, 분할 매수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 시간의 거래 내용들하고 현재 상황. 사실은 시간 기준으로 보면 오늘 오전 9시 10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점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뭐, 그렇죠. 오늘 오후장이나 제가 볼 땐 내일장은 또 그닥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정 부분만큼은 분할 매수를 시작을 해줘야지 그 후로도 분할 매수를 또 계속 진행해서 평균 매수 단가 조절해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관련돼서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제 대표적인 게 SK 하이닉스하고요, 한미반도체 이런 것들 상당히 많이 올랐고 우수 AMS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관심이 좀 많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실 이렇게 매일같이 여러분 영상 찍어서 올리고 여러분들 공유해 나가는 게 쉬운 건 분명히 아닌 건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 시그널을 양호했다라고 할 수 있고, 인버스 쪽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제자리 걸음을 했다 할 수가 있고요. 차이나 같은 경우도 시간의 거래에서 상당히 높은 시그널,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미국 지표 같은 경우는 보통이었지만 빅스 지수가 조금 긍정적으로 내려왔고요. 이 부분을 전 상당히 중요하게 봐요. 미국 같은 경우는 빅스 지표를 좀 보는 것들이죠. 빅스 지표가 급격하게 올라서 30이 넘었다가 최근에 19 이렇게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그널들이 저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움직이는 것들은 뭐 대체적으로 큰 문제를 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뚝 떨어져 버리면 주가는 또 쭉 올라오는 것들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최근에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조정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옥석이 좀 가려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어제 같은 경우도 뭐 제가 저평가 종목으로 동진 세미캠 같은 것도 이야기 드렸는데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저는 꽤 많이 저는 포지션 잡을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어제 리포트 드리고 나서도 좀 더 깊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지 충분히 또 답이 나올 거다 이런 생각도 가지기도 했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기간 또 이런 것들은 좀 길게 보고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야 된다. 그래 또 큰 수익을 낼 땐 또 큰 수익을 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 내용들 뭐 시장 돌아가는 내용도 좀 설명을 드리고 싶기는 한데요. 어쨌든 제가 어제 분석한 결과로는 뭐 하반기 쪽으로 가서 결과적으로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올 거다. 왜냐 평택 같은 경우 지금 사실은 어제 나온 뉴스 중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D램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표현들이 나왔고요.
트렌드 포스 데이터 자료를 보니까요. 앞으로는 최근에는 보면 이제 이런 거였잖아요. 결국은 시스템 반도체 쪽, 그리고 TSMC 쪽이 강했지만 내년부터 나타나는 현상들은 DRAM 쪽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또 호황을 이룰 것이다라는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면 결과적으로는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더 훨씬 더 높은 수익성 이런 거죠. DDR5 같은 경우라든지 LPDDR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 나온 뉴스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당장 나올 뉴스는 아니겠죠. 자, 그래서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는 그런 관점에서 좀 보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하겠다. 그래서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다. 과거 패턴상. 좀 말이 길었네요. 다시 시간의 거래에 대한 내용으로 좀 들어와서 삼성전자하고 어제 SK 하이닉스가 0.4% 이상 상승하는 거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학습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표현도 어제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모니터링 하던 종목 지난 한 열흘 정도 동안 계속 이야기 드렸던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0.43%, SK 하이닉스가 0.65%. 그러면 당연히 하이닉스가 좀 더 오늘 반등이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 이 지수를 보고 제가 편입을 안 했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73,000원 가지고 있다가 정리해버렸어요. 저는 뭐 손해나지는 않고요. 다시 눌려서 다시 잡을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SK 하이닉스도 비중을 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쌍두마차 전략이라고 해야 되나? 어차피 뭐 반도체 관련돼서 움직이면 이 두 녀석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두 개 다 편입을 했고요. 저는 낮은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다 편입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비중을 이 정도 담았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담았습니다. 예, 저는 앞으로는 삼성전자가 더 업사이드가 저는 많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뭐 나름 박스권 수준으로 갈 거다. 그래서 조금 들고 가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탄력성이 좀 좋잖아요.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나오나 그럼 바로 좀 수익 실현을 할 생각이고 삼성전자는 조금 길게 가져갈 생각입니다. 이건 한 4분기까지는 제가 가져갈 생각이고 요거는 수익성이 제가 원하는 수익이 보통 15에서 20% 정도 되잖아요. 그 정도 된다고 하면 정리할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보세요. 한번 어제 0.48 상승했지 않습니까? 1.14 오르고요. 요건 3.17 올랐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저는 어제 시간에 걸려서 매수했기 때문에 시작부터 플러스로 시작을 하는 그런 아주 기분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어제 본 것 중에 눈으로 보는 거, 저는 눈으로 보는 걸 되게 중요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 시그널하고 오늘 시그널하고 맞아 떨어져서 상당히 괜찮았다. 특히 이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제 제가 본 건 뭐 코덱스 반도체도 체크해보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둘 다 플러스면 이거 오늘 같은 경우는 확률적으로 어떻게 예, 마이너스 떨어질 만한 이유가 거의 없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저는 매수 버튼을 누르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삼성전기 제가 이것도 정리했었는데 30% 정도는 편입을 했습니다. 사막 콘덴서 하기로 하지 않았냐라고 했는데 사막 콘덴서 비중을 하고 얘하고 5대5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사막 콘덴서도 저는 좀 매수를 좀 준비 중인데 아직 시그널적으로 그렇게 강하진 않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조금 아직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는 보고 있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수준은 가격이었을 때 과거 경험치로 보면 더 하락할 만한 정도는 없었다. 가장 안 좋았을 때가 10만 원 정도가 이제 그 매크로 안 좋았을 때 상황이었는데 지금 뭐 그 정도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또 하반기 성수기 들어서는 과정으로 좀 생각해 보면 FCPGA 부분이 조금 비비리비리 하잖아요. 그 부분 빼놓고 나면 나는 적어도 뭐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 전 고점 수준 그 수준까지는 그래도 가볼 생각을 이번엔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40% 정도, 4분기죠. 4분기 정도까지 갈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들 가는 과정에서 한번 같이 계속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새로 편입해서 또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시그널 좋아서 매수 좀 했고요. BSK 홀딩스는 사실 어제 시간에 걸려서 반응 상당히 좋아서 오늘도 좋겠구나 했는데 뭐 그냥 쏘쏘하네요. 그래서 일단 뭐 보유했으니까 가는 겁니다.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그 이 정도 시그널이면 매수할 만한 시그널이다라고 했고요. 제가 참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보통 시간의 거래 대비해서 곱하기 3 이 정도 하시면 다음날 장중에 나타날 예상치 수익률이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한 2% 정도는 상승을 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했었고, 요거 같은 경우 예상치로 보면 한 1% 이상, 그죠? 요것도 한 1% 정도 이렇게 보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거래하죠. 실제로 뭐 이런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들 여기 이게 제가 이 얘기를 쭉 들이다 보면 아마 또 감각이 좋으신 분들은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어요. 자, 시간의 거래에서 보통 한 10종목을 쫙 사버리죠. 이런 시그널 뜨는 것들을, 그죠? 그리고 다음날 어떻게 돼요? 모조리 다 팔아버립니다. 이런 초단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가능합니다. 그런데 뭐 장 좋을 때 하셔도 되고, 어쨌든 다 맞지는 않아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확률적으로 보면 있지 않습니까? 거의 이제 10종목을 사면 이게 한 7종목은 맞아 떨어지거든요. 저는 뭐 가끔 가다가 이런 경우, 이렇게 거래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알아서 여러분들이 센스대로 이 방식도 좀 괜찮긴 하겠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최소 한 6종목 정도는 동시 매수를 하셔야지 아마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제가 그냥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보통 이 장이 올라야 되잖아요. 시그널이 1번 시그널이 뭐겠어요? 코덱스 레버리지 플러스인 상태에서, 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업종 대표주 같은 경우가 다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이게 움직이겠구나라는 것들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눈으로 보는 시그널이니까 그만큼 더 편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설이 길었네요. 자, 그래서 어제 확인해 보니까 오늘 한번 보세요.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0.98. 예상치보다는 별로 많이 오르진 않았죠. 그죠? 이스페타시스가 근데 1% 정도 가까이 올랐잖아요. 자, 한미반도체 한 2% 봤는데 1.78% 정도 올랐습니다. 이런 걸 갖다 그죠? 이렇게 얘기하면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도 보면 이제 PSK 홀딩스가 제일 뭐 비리비리한데요. 저는 뭐 이 정도 상태면 뭐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지금 종목을 몇 개 샀어요. 오늘 제가 어제 매수한 종목만 해도 10개가 넘는데 그 중에서 미스난 게 어떤 거예요? PSK 홀딩스 하나 미스가 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코덱스 레버리지가 플러스인 상태가 상당히 중요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수 AMS와 서진 시스템을 제가 어제 편입을 했습니다. 자, 0.83이니까 오늘 예상 는 얼마 될까요? 한 2.4% 정도 상승을 해주는 게 맞겠죠. 이 정도 수준이면 될 겁니다. 2.4나 2.5. 얘 같은 경우, 우수 AMS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상태면 어때요? 한 3% 정도대 이상 이렇게 올라주는 게 맞겠죠. 이건 뭐 아침 시작장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개념으로 해서 접근을 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렇구나. 사실은 뭐 저는 뭐 오늘 아침에 당장 매도 쳐도 수익이 나는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가끔 심심하실 때 이런 거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 달이면 보통 그 플러스 뜨는 날이 보통 한 열흘 정도 되거든요. 장 좋을 때는 한 15일 정도 되고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는 점도 또 참고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신 시스템 같은 경우는 3.3% 올랐고요. 우수 AMS는 2.68. 오히려 서진 시스템이 반응이 훨씬 더 좋았네요. 아침장에는. 자, 이런 식으로. 저는 편입 뭐 이 정도 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뭐 드립을 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달려나가면, 우상승해서 갈 땐 여러분, 이게 쉬지 않고 올라갈 때 또 추경 매수를 또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지금 현재 만약에 내가 30% 보유한 거에 10% 정도만 더 추가로 하시는 쪽으로 생각을 하세요. 어차피 수익은 나고 있는 건데 과도하게 추격 매수하다가 또 일정하게 올라가면 단기 고점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서 가시는 겁니다. 지금은 베팅을 갖다 크게 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워낙 지표들이 안 좋고 장이 어떻게 돼요? 지금은 조정장이기 때문에 베팅을 크게 가지 않는 겁니다. 보통 보면 장이 좋을 때는 기본이 50%씩은 가야죠. 근데 지금은 뭐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텍스프리 3명식분 SOP 한번 체크해 볼게요. 글로벌 텍스프리도 이 정도니까 오늘 어느 정도 올라야 돼요? 이게 한 1.5 조금 안 되겠죠? 그다음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한 1% 정도 풀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숲 같은 경우도 한 1% 이상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념을 좀 잡고 어제 저는 공략을 늘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다. 시간의 거래에서 여러분들 그만큼 저는 많이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천천히 매수하는 것들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눈으로 확인하는 투자 방식이 저는 훨씬 더 용이하고 스트레스도 없고 뭐 생각할 거나 고민할 게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 이렇게 보실 때 일단
5시 반 기준으로 해서요. 코덱스 레버리지가 플러스일 때는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쭉 찾아보신 것도 나쁘진 않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라고. 라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자, 글로벌 텍스 프리, 그죠? 제가 말씀드린 내용대로. 근데 생각보다 수급은 강하게 나왔고요. 삼양식품은 제가 말씀대로 한 1% 정도 올라왔네요. 이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겠죠. 이 정도로 추정치로 예상이 됩니다. 어제 제가 놓친 것 중에 하나는 코리아 FT 같은 경우죠. 어제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68이었어요. 아, 그래서 오늘 안 좋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저는 코리아 FT는 오늘 매수를 하지 않았는데, 어제 같은 경우 참 죄송합니다. 어제 매수를 하지 않았는데 오늘 장이 상당히 좋네요.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억울합니까? 못 사서 억울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 건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밤 사이에 또 들어오는 소식이 뭐냐면 뭐 현대기아차가 뭐 자동차 판매가 뭐 양호했었다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또 하나 다른 것들은 뭐냐면 하이브리드카 뭐 이런 것과 관련돼서 좀 잘 될 것 같다라고 합니다.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코리아 FT를 못 잡았다라고 생각하면 편입 정보 하나 남아있잖아요. 세방전지. 세방전지도 어제 마이너스 상태였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정도 시그널에서 또 플러스 시그널 나오면 또 한 30% 잡아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해 나가는 것도 하나 여러 가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느껴야 되는 시그널 같은 경우는 매매거래법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은 이런 기법으로 하루 매일같이 데이 트레이딩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저처럼 지금처럼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수익성을 갖다가 뭐 한 10% 이상, 15% 이상 갔을 때 뭐 수익 실현해 나가는 것도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쭉 잡아놓은 다음에 그렇죠? 반응이 안 좋은 것들은 또 비리비리한 것들은 또 털어내는 방법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는 것이 저는 거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거래 방식하고 저의 거래 방식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쨌든 제가 최근에 보면 정리한 종목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10종목 정도로 다 뚝 떨어져 버렸는데 다시 이번에 비중을 올려서 다시 이제 20종목 이상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쭉쭉쭉쭉 만들어내고 쭉쭉쭉쭉 빠져나가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지 회전율도 좀 나오고요.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저도 뭐 9월 달 같은 경우는 아주 뭐 높은 그 수익성이나 이런 거를 바라진 않습니다. 기본적인 회전율 개념으로 해서 접근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거래에 조금 참조할 수 있을 만한 좋은 도움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만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머니케어 뉴스는 케어맨의 투자 노하우를 통해 투자 포인트를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 리포트 참조와 해석을 통해서 단기 혹은 중기에 대한 투자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투자 계획을 설정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목 투자에 있어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종목에 대한 전망일 것입니다. 즉, 종목 가이던스가 좋은 것을 찾습니다. 두 번째, 매수 가격을 위한 공략 포인트를 구성해 봅니다. 매수 시나리오 이탈 시 공략하지 않습니다. 종목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세 번째, 수익성에 대해서 평가해 봅니다. 시나리오대로 투자했을 때 15%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이 될 때 투자 여부를 결정해 봅니다. 네 번째, 스윙거래의 특성을 보면 장기 투자에는 적합하지 않아 장기 포트폴리오는 별도로 구성합니다. 다섯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항상 수익 발생 종목이 있을 때 수익률이 저조하거나 손실 종목을 필수적으로 같이 정리합니다. 종목 포트폴리오, 현금 보유량과 회전율을 유지하며 포트폴리오 관리해 나갑니다. 머니케어 뉴스를 통해 도움이 되신다면 후원 혹은 회원 가입은 채널의 장기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